네, 고대 옥석공예 기술 두 번째 시간은 그 통일신라 시대 이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 삼국시대 이후부터 옥석공예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불교 미술의 전래와 함께 석재 그 조각들, 불교 조각들이 다수 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 조각과 관련해서 따로 언급을 할 부분이 많아서 이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그 사리 장원구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장신구에 나오는 옥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슬을 만들던 옥공의 기술은 불교가 전해지면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불교를 비롯한 각종 새로운 사상의 전례는 언제나 조형의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조형의식. 조형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형태를 만드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형성이라고 하는 조형의식이 변화하면 조형성이 달라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가 전혀 다른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682년에 그 삼국통일을 한 아버지를 위해서 신문왕이 이제 발언을 해서 문무왕을 위해서 신문왕이 만든 그 사리장원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것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불교가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사상이었고 왕실에서도 제일 중요한 의식으로서 이제 사리장원구를 만들어서 그 탑에다가 봉안을 했는데요. 20세기 들어와서 그 가문사지 서탑과 그 다음에 가문사지 동탑에서 사리장원구를 발견해 본 결과 각각 내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수정병에 사리를 봉안을 했었습니다. 내부의 이 사리병들은 여기 보시는 수정병은 요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수정병은 요 안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뚜껑으로 이제 겉에다가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불교의 전래 이후에는 만들어지는 형태가 수정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구슬의 형태를 닮았지만 사리를 담기 위한 병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법 자체는 자 아까도 보셨지만 그 수정 다면옥을 만들면은 수정을 먼저 깎아가지고 다면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구멍을 낸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수정병을 보시면 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를 깎아서 병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선이 그 수정에 구멍을 뚫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뚫어서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만들기 때문에 구슬을 만드는 기법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병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구슬을 만들었으니까 사리를 갖다 안에 넣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뚜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뚜껑이 금으로 위하고 아래하고 그 금제 뚜껑을 넣어서 병의 형태로 바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탑도 마찬가지, 동탑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통적인 방식의 구슬을 만드는 수정구슬을 만드는 방식은 사리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전해지면서 조형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형성. 그래서 사상의 변화는 언제나 형태의 변화, 기술은 그대로 두지만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만드는 기법이 바뀌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그 구슬을 맨 처음에 수정 원석이 있으면 수정 원석을 깎아서 형태를 만들고 지금은 병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만들고 구멍을 뚫는 기술은 똑같이 이용이 됩니다. 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술 안에서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과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형태가 바뀐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술적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술의 예술화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조형의지의 변화, 조형성의 목적, 의 변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세기 이후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결국은 기술 모르는 게 아니라 기술은 똑같은데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만드는 물건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훨씬 더 그 다양한 형태의 수정제 그릇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제 장식들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에도 계속 구슬이라든지 장신구를 이런 각종 보석류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아쉽게도 통일신라 시대 때의 유적에서 찾아지는 이런 얘들은 사리장원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고분에서 장신구, 특히 이 옥제, 수정제, 뭐 각종 보석제 장신구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물게 그 고려, 강화도의 고려 왕릉에서 출토가 된 그 장신구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만호제 옥들, 그 다음에 수정제 옥들, 그 수정구슬, 만호구슬이 되겠죠. 수정구슬과 만호구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고려 오분에서 나왔으니까 그 고려시대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이것만 보면 뭐 구슬만 따로 나오면 이게 고려시대 것인지 아니면 앞시대 것인지 좀 애매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슬을 뚫는 구멍을 뚫는 거라든지 형태 같은 것이 조금 바뀌긴 하죠. 수정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옥으로 만든 장식이 있는데요. 이건 옥 조각을 해서 그 옥은 이거고, 그 다음에 만호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은 여기 있는데, 옥을 장식한 이거는 어디에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장신구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요. 제작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옥장신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출토회가 굉장히 드문 데 비해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완전히 똑같은 걸 찾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여하튼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이게 상류층 계급에서 계속 이렇게 그 보석을 가공해서 만든 장신구류들을 사용을 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고분들이 강화도에 있는 고려궁도 모두 다 도굴을 당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통일신라도 마찬가지, 고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여튼에 구슬을 쓴다든지 장식을 만들고 이게 옥 종류나 아니면 이렇게 보석 종류를 조각을 해서 장식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정으로 살기를 만드는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경기도 수정사 부두에서 출토된 살기장원구 중에 가장 안쪽 용기를 수정으로 만들었 예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라고 추정이 돼서 시기는 조금 늦긴 하지만 고려 시대에도 가끔 이렇게 수정으로 만든 살기들이 이제 안쪽에 내용기로 나오는 예들이 있고요.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1620년 조선시대 17세기 전반의 광해군 연간에 왕실에서 발원해서 만든 사기정음구를 보시고 있는데, 봉인사 세존부도에서 이제 출토된 것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출토가 됐었긴 하지만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일 작은 사리를 넣는 사리기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수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뚜껑은 역시 금으로 만들었고요. 이 사리기는 수정을 깎아서 만든 수정합이 되는데, 수정호라고 할 수 있죠. 수정호가 되는데 높이는 1.8cm고요. 작기는 한데 이거는 앞뒤로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합 형태로 안쪽만 깎아내서 그 진짜로 합 형태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그 수정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그 기술은 내려오고요. 기술이 좀 바뀌었죠.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구슬 만들던 기술 이렇게 천공하던 거하고 달리 좀 더 항아리 형태로 정교하게 조각을 하는 것들이 발전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조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부터 그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전통이고, 현재 아마 옥장까지 이어지는 기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각종 옥이나 보석을 깎고 새겨서 조각해서 그 무엇인가 형태를 만드는 그런 옥공예 기술 또는 보석공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옥장이 현재 있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비녀 같은 경우에는 옥을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예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대삼장 놀이개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왼쪽에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이 금속재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옥판, 나비 모양의 옥판을 갖다가 잘라서 그 위에다 금속판을 붙인 거고요. 그 위에 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호를 이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작석이라고 하는 돌을 갖다 박아 넣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커다란 것은 보통 밀화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데요. 이 조선시대 밀화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호박입니다. 호박을 사용한 거고요. 호박을 조각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그 장식을 갖다가 붙여서 놀이개에 매달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요거는 좀 독특한데요. 이거는 산호예요. 산호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산호, 진주, 호박 모두 다 수입제일 거라고, 공작석도 마찬가지로 수입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호를 가공을 해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사공을 마연을 해서 반질반질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금속을 갖다 끼워가지고 그 놀개에다가 매단 장식들을 보시고 있죠. 조선시대 후기의 그 놀개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 장신구들, 그 옥으로 만든 나비에 금속을 붙이고 그다음 그 위에 다시 보석을 장식한다든지 또는 조각을 해가지고 금속 장식을 붙여서 매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금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보석의 세공 같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매듭을 짜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함께 이루어져서 이 각각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완성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산호나 호박과 같은 그 조각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지에서 제작이 된 건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수입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밑에 옥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제작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민속박물관 소장의 천도 놀이개라든지 옥 놀이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거 옥을 가공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수정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금속재 장식을 끼워서 놀이개에다 붙인 형태들을 보시는데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역시 한국에서 제작이 된 조선시대 전통 놀이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영친왕비의 놀이개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의 똑같은 장식들이 조각을 달리해서 있는데요. 동자 문양을 갖다가 장식을 새겨놨고요. 각각 여기 붉은색 산호예요. 산호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이거는 공작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 거는 그 밀화, 호박이에요. 그래서 호박, 산호, 공작석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조각을 해가지고 놀이개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국내에서 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경공장에서 이런 옥조각, 옥세공 그 공예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기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옥공예와 보석공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